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감염내과에 근무 중인 현종훈입니다. 여행자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외래에서 여행 전후 상담 및 확열 예방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여행을 좋아하고 마지막 여행은 2024년 9월 페루와 볼리비아를 약 보름간 갔다 왔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중남미 준비를 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산병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LA를 경유해서 리마, 쿠스코, 라파즈, 우유니로 가는 경로였는데 도착하는 곳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특히 쿠스코에서 비니쿰카 정상을 찍고 내려와서 차를 타자마자 어지럽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산병 발생은 남미 여행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최근 비니쿰카에서 고산병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로 내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서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를 많이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중남미에서도 페루와 볼리비아는 안데스 산맥에 거쳐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이 생기는데 대략적으로 여행객이 약 30%에서 40%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산병이란 급사한 고산병, 고산내부종, 고산폐부종 이렇게 세 가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급성 고산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산병으로 두통이 주 증상이고 부역, 구토, 어지러움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데 이는 숙취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산내부종과 고산폐부종은 고산병의 심한 형태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지대에서 2,500m 이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갈 때 생길 수가 있는데 리마에서 와라즈 6구호수, 리마에서 쿠스코 근교 투어로 비니쿰카나 우만따이 호수를 갈 때, 쿠스코에서 라파즈로 넘어갈 때, 라파즈에서 우유니로 갈 때 대표적으로 고산병이 생길 수 있는 여행 구간입니다. 고산병 예방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이동 방법은 저지대에서 2,500m 이상으로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고 2,500m에서 2, 3일간 머물면서 적응을 하고 이후 하루 최대 500m만 오르고 1,000m마다 하루를 더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페루와 볼리비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쿠스코가 약 3,399m이고 아구아스 칼리엔테스가 2,040m이기 때문에 마추픽추에 가시는 분들은 쿠스코에 도착하자마자 당일에 바로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로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간혹 리마나 이카에 며칠 머물면서 적응을 하면 어떤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리마나 이카 모두 해발 500m 전후이기 때문에 고산병 적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산병 예방약을 드시는 것을 권고하는 편입니다. 고산병의 주 증상은 두통인데 두통은 주로 고지대에 오른 뒤 약 2시간에서 12시간 뒤에 나타나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12시간이나 48시간의 적응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일 동안 고산병이 있는 채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복용해서 고산병 증세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약 300m 이상 하강을 하면 고산병 증상이 빠르게 호전됩니다. 저는 쿠스코에서 라파즈로 이동할 때 딱 한 번 탔는데 평소에도 멀미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멀미는 없었고 별로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중남미 여행의 경우 비행기가 없는 구간도 있고 여행 스케줄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장거리 버스나 야간 버스를 한 번도 타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멀미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버스 타기 직전에는 술이나 커피, 담배를 잠깐 피해주는 것만으로도 멀미가 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버스에서는 움직임이 적은 앞좌석에 앉는 것이 좋고 머리를 뒤쪽에 붙이고 머리와 몸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확열입니다. 남미 여행 중 가장 많은 오해가 볼리비아 입국 비자만 해결하면 확열 예방 접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열 예방 접종은 비자를 위한 요구사항과 접종 권고사항이 다릅니다. 즉 2024년 기준으로 볼리비아 비자 발급 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나 라파즈와 우유니만 갈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는데, 이는 비자에 대한 요구사항이고 이와는 별개로 중남미 여행 중 황열 발생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접종 권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황열 접종 권고 지역이고, 이과수 폭포를 포함한 브라질은 거의 모든 곳에서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브라질 가시는 분들은 꼭 맞으셔야 하고, 나머지 국가 또한 방문하는 도시에 따라서 다르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미국 CD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여행자 클리닉에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항체 형성까지는 약 10일 이상이 필요하므로 출국 10일 전에는 접종을 권장하며 1회 접종으로만 평생 면역이 지속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A형 간염입니다. 중남미 모든 나라 방문 시 현재 A형 간염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번을 접종을 하고, 2번 맞을 경우에는 대부분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항체 검사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출국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면 1회만이라도 맞고 가고 갔다 와서 2차를 맞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의 경우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경우 A형 간염 예방접종력이 없다면 항체 검사를 먼저 하고 음성일 경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항체 검사 비용이 1회 접종 비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40대 이상에서도 항체 검사 없이 그냥 맞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티푸스입니다. 중남미 모든 나라 방문 시 장티푸스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사용인 지로티프와 경구용인 비보티프가 있는데, 주사용인 지로티프의 경우 1회 접종이고 2년마다 재접종을 권고하고, 경구용인 비보티프는 48시간마다 총 3회, 즉 1일, 3일, 5일째 복용을 하고 3년마다 재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한데 품절되는 경우도 꽤 있고 가격 차이도 꽤 많이 나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남미 중에서 특히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가시는 분들은 장티푸스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는 파상풍입니다. 역시 중남미 모든 나라 방문 시 파상풍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여행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접종을 완료한 경우 성인이 된 후에 10년마다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흙이나 녹슨 도구에 파상풍 포자가 많이 있어서 깨끗하지 않은 바닥에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거나 아니면 철조망에 긁혔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감염될 수가 있고, 심지어 개에 물렸을 때도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행 기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파상풍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을 하고 가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은 말라리아 예방약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먹어야 할지 안 먹어도 될지 결정하는 것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2500m 이하의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곳에서 주로 감염될 수가 있고, 유행이 심한 곳은 예방약을 권고하지만 심하지 않은 곳은 모기기피제 사용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하는 지역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 멕시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까지가 말라리아 유행 지역이고, 한 국가 안에서도 어느 지역을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말라리아 복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페루에서는 이키토스 방문 시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고, 브라질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아마존 지역을 여행할 경우 예방약 복용을 권장을 하며, 비금진 지역은 모기기피제 사용 정도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리오나 상파울루, 이과수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유행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라론이라는 약은 매일매일 먹는 약으로 출국하기 이틀 전부터 매일매일 복용을 하고 귀국 후 7일까지 복용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라리암은 주 1회 먹는 약으로 여행 3주 전부터 매주 1회씩 복용을 하고 귀국 후 4주까지 복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여부는 여행자 클리닉에서 의사와 상담 후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산병 약 중에 아세타조라마이드
가급적 가지고 가시기를 권장드리며, 이부프로펜의 경우 고산병 예방 및 치료의 목적뿐만 아니라 해열, 진통, 소염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챙겨 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멀미약으로는 디멘하이드레이트 성분의 보나린 등의 멀미약을 챙겨가는 것이 좋고, 말라리아 예방약은 여행하는 지역에 따라서 의사와 상담 후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여행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지사제 설사약을 받아가거나 그냥 일반 의약품인 설사약을 챙겨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2세대 항히스타민도 챙겨가는 것을 권고드리는데, 특히 평소에 비염이 있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고, 비염이 없더라도 현지에서 벌레에 물려서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남미에서는 모기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황열,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치쿤구냐 같은 감염병이 흔히 발생합니다. 황열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말라리아는 예방약 복용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지만 댕기열, 지카, 치쿤구냐 등은 백신이 따로 없습니다. 또한 샌드플라이에 물릴 경우 생길 수 있는 기생충 감염인 리슈만 편모충증도 있습니다. 샌드플라이에 물리면 가렵고 아픈 게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와 샌드플라이, 기타 벌레에 물리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급적 긴 옷을 입고 벌레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중남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아프면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방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한다던가 깨끗한 물이나 음식을 먹는 등 가급적이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